한미 공동 부정선거 조사단의 미국 측 인사들이 28일 한국 시간으로 28일 오후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전격 입국했습니다. 일단은 대표적인 명사 2명이 지금 입국을 했고요. 공동조사단은 오는 6월 3일이 치루어지는 지방선거에서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황교안 자유와혁신 당대표가 지난 3월에 이 미국에서 열렸던 보수정치 행동회의 CPEC이라는 행사에 와가지고요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던 바가 있었죠. 그 이후에 마이클 린델 지금 미네소타주 주지사 후보하고 만나면서 이것이 급무사를 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마이클 린델 쪽에 합류하고 있는 부정선거 전문가들 지금 이 한국에 이번에 지방선거 조사하는데 부정선거가 있는지 감시하고 조사하는데 지금 파견을 해주는 이런 일까지 지금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진실, 투명성, 정의를 기치로 최근 공식 발족한 공동조사단 소속으로 방한한 더글라스 프랭크 박사는 이날 입국 직후에 가진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비공식 채널이 있고 공식 채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식 채널과 비공식 채널이 있는데 마이클 린델 대표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를 치는 사이다. 비공식 채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린델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공동 부정선거 조사단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와서 이 지금 6.3 지방선거에 부정선거가 있는지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활동을 한다라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습니다만 골프 한번 라운딩 하면은 최소 4시간은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다 알고 있다. 자, 절대적인 선거 개입 등 린델 대표의 다큐 2차례에 출연한 프랭크 박사는 전자개표기가 어떻게 조작되는지를 입증하고 조작 세력에게 실시간 연동으로 보고되는지 규명한 미국의 부정선거 추적 전문가입니다. 이 부정선거를 하는 것을 막는 노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현재 누가 어디에서 들어와 가지고 무슨 조작을 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전문가 중에 전문가다 이거죠. 트럼프 대통령과 린델 대표 또 패트릭 이 오버스톡 창립자 티나 피러스 전 메사 카운티 서기와도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랭크 박사가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부정선거 전문가 중에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번에 갔고요. 제가 인상적으로 들었던 이야기가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부정선거가 확실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한국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었는데 본인이 증거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리는 증거를 확보하고 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증거를 제시하려고 하는지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겠다. 모스탄 대사가 또 깜짝 출연을 했습니다. 네. 전 미국 국제 형사사법 대사죠. 지난해에 6.3 대선 때 국제선거 감시 활동을 활발하게 펼쳤던 탄 전 대사. 그런데 이번에도 또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미국에서 만난 백악관 고위 관계자와 각 주의 인사들이 한국의 심각한 위기를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악관 측의 고위 관계자도 그렇고 각 주에서 이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문제점들을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한국이 친중 반미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이 이슈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정선거를 근절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모스탄 대사는 이야기했는데 입국 과정에서 경찰하고 마주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걱정이 돼서 탄 대사한테 메시지를 보냈더니 저희한테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공항에서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조사를 받으러 가자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변호사 2분이 아주 뛰어난 변호사 2명이 공항에 나타나서 이 탄 대사를 변호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이 이제 진술 거부하고 신분증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조언을 해줬다라는 거죠. 어떠한 서류에도 서명하지 마라 이런 조언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임의동행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체포영장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임의동행에는 거부하면 그만이다라는 겁니다. 변호사들의 이런 조언을 받아서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했고 그 덕분에 이제 공항에서 무사히 나올 수 있었다. 근데 경찰관들이 끝까지 쫓아왔답니다. 끝까지 쫓아오니까
나중에 이 변호사들이 경찰들을 질책을 해서 이제 쫓아버렸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저희가 전해 들었습니다. 신분의 위험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탄 대사가 했던 발언 때문에 고소가 들어갔었죠. 경찰에 고소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어떻게 형사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각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안 돼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한국의 검찰이 이게 왜 문제가 안 되느냐 다시 문제를 삼은 겁니다. 검찰 쪽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경찰은 원래는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을 했던 거였는데 검찰이 뭐라고 하니까 또 좀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왔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또 하나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미셸 스틸 박, 미셸 박 스틸 이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죠. 지금은 지명자인데 인사청문회 이 진행되는 과정을 저희가 보았을 때에는 뭐 100% 확실합니다. 인준이 될 겁니다. 그것도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인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원 의원들이 지금 다들 흡족해 했습니다. 미셸 스틸 주한 미 대사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저렇게 좋아할 거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 그렇게 된 이유는 사실 이제 미셸 스틸 대사 지명자의 남편인 샨 스틸 같은 경우가 공화당에서 워낙에 영향력이 있는 그리고 좀 베테랑 정치인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저희가 그런 배경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청문회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였냐면 사전에 미리 조율이 다 됐구나. 질문할 내용과 대답할 내용이 미리 다 조율이 다 돼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남편 이 션 스틸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죠. 그 남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아놀드 슈와르체네거를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만들어 주었던 1등 공신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워낙에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다. 물론 이제 정치인으로서 직접 본인이 선출직에 뛰어다녔던 그런 인물이 아니고 뒤에서 움직였던 인물이기 때문에 마치 로비스트처럼 어떤 뭐 비리에 연루될 수 있는 그런 의혹들이 제기가 된 일도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요번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역할을 잘 해주었던 것 같고요. 그 덕분에 지금 스틸 대사가 인준을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저희는 6월 달에 인준 받아서 6월 말이면 한국에 갈 거다라고 좀 빠르게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미국에 있는 해외 촛불행동이라는 단체하고 한국에 있는 촛불행동 이 단체들이 다 지금 하나로 다 연합해 가지고요. 이 미셸 스틸 대사를 한국에 부임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원래 상원 청문회에서도 청문회 하기 전에 미국 내에서 온라인 청원 서명 운동을 받아가지고요. 우리 스틸 대사가 한국에 부임하는 거 반대한다라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벌려서 그 서명 결과를 상원 의원들한테 전달하겠다라고 얘기가 이미 나왔었거든요.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원에서는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스틸 대사를 임명해 주는 것으로 분위기가 이렇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만 문제는 뭐냐? 한국에서 아그레만 안 주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지금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촛불행동 쪽에서는. 받아주면 안 된다 이거죠. 받아주면 안 된다. 아그레망 주지 마라. 이런 얘기 나오고 뭐 한국 국회에서도 이미 나온 얘기 아닙니까? 적어도 오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절대 한국 대사로 부임하는 거 받아주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게 외교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 이들의 주장이 뭐냐면 왜 대사를 정치인을 보내느냐?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 외교관이라면 대사는 외교부 소속이 돼야 되니까 외교관이라면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떼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주장이죠. 네. 공무원이라면, 일반 공무원이라면, 외교부 소속의 일반 공무원이라면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이니까 정치 어느 쪽에 휘둘리지 말고 공무에만 집중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대사는 얘기가 다른 거죠, 대사는.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임명을 했다라는 것은 벌써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할 수 있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라는 전제가 깔려져 있는 겁니다. 그런 인물한테 공정성 얘기하고 뭐 중립성을 얘기하고 이런 말 자체가 웃기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보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앞뒤도 맞지 않고 논리 근거도 없는 바보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그러한 시민운동을 바탕으로 해서 만에 하나 이재명 정부가 안 받아준다라고 이야기할까 봐 저희는 신경이 쓰이는 거죠. 예, 하도 희한한 선택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근데 이번에 지금 모스탄 대사가 한국에 들어갈 때에도 그런 비슷한 일종의 뭐 굴욕을 당했다면 굴욕을 당한 거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 한국 정부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정치운동이 아닙니다. 부정선거 감시 활동이라는 것은 정치운동이 아닙니다. 그냥 시민운동입니다. 시민운동. 부정선거가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거죠. 그 부정선거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없게 하게끔 관리 감독하고 감시하고 이런 활동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를 막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크게 잘못된 거죠. 국제선거감시단이라는 조직은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뭐 마가 유권자들만 그런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있는 겁니다. 다 돌아다닙니다. 한국에 부정선거 감시하러 들어가는 게 미국에서만 들어갑니까? 몰라서 그렇지 여기저기서 맘만 먹으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뉴질랜드에서 갈 수도 있는 거고 호주에서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필리핀에서도 맘만 먹으면 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거를 특정 인사를 딱 꼬집어가지고 막으려고 하느냐. 이거는 상당히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날 오늘이죠. 입국 현장에 한국 측의 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박주연 변호사를 비롯해서 최소 규모의 관계자들이 미국 측 조사단의 입국에 맞춰 공항으로 마중 나가 환영 인사를 했습니다. 일부러 많이 알리거나 많이 와서 환영해 주세요라는 그런 프로모션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모스탄 대사가 한국에 들어갈 때 뭐 BTS보다 더 많은 인파들이 팬들보다 더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어서 깜짝 놀랐던 상황이 벌어졌고 거기에 환영하러 나갔던 사람들을 또 뭐 조사를 하니 어쩌니 이런 불미스러운 일까지 벌어졌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조용히 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박주연 단장은 부정선거도 진화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명이 한 주소에 전입 신고했다는 첩보가 있었고 당일 투표의 조작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이 부정선거를 획책한 나라를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그 나라들에 우리나라가 연루됐다면 그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조사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박주연 변호사는 이야기했습니다. 한미 공동 부정선거 조사단은 황교안 대표가 지난 3월에 시팩에서 만난 트럼프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이자 부정선거 싸움의 동반자인 지금도 그렇죠. 마이클 린델 TV 대표로부터 한국의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 전문가를 파견하겠다는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으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최근 한국 측에서 먼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고요. 지금 사전선거가 시작되는 바로 이 29일부터 한국은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는데 그 사전선거가 시작되기 바로 전날 이제 이 미국 측의 조사단원들이 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는요, 미국 최대 규모의 보수주의 컨퍼런스인 시팩 메인 무대 연설에서 부정선거로 국회를 장악한 친중파의 공작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발언을 한 것이었고 사실 미국 사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였는데 잘 몰랐던 미국 사회, 특히 미국 보수 인사들을 확 깨워준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한국 부정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한미 공동 합동조사 결의안 마련을 미국 정부와 의회에 촉구하기도 했는데 뭐 그 정도 그 일이 실제로 진행되진 않았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어떤 것이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만 하지만 그 이후에 의회에서 이 공화당 의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요. 쿠팡 사태를 문제 삼아서 한국의 강경화 대사라든가 한국 정부를 향해서 계속 압박하는 그런 그 성명서들을 발표한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지금 스타벅스 문제까지 이야기가 지금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엮어서 한국이 같이 가고 있던 미국과 함께 가고 있던 동맹 국가에서 지금 미국을 적대시하는 국가로 바뀌어져 있다라는 아주 강한 인상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거죠. 워싱턴 타임즈에 오늘 그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또 기고를 했습니다. 이 윌리엄 바클레이가 기고한 내용에 보면은 지금 친중친북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미국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그런 칼럼을 쓰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한국이 지금 반미 국가로 바뀌고 있다라는 그 문제점을 아주 심각하게 지적하는 목소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서 조사단의 활동이 어떠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는데, 물론 지금 미국 측의 전문가들의 하는 이야기는 뭐 대체로 그렇습니다. 부정선거를 하는 것을 직접 막는, 사전에 이렇게 미리 막아내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준비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을 이제 미국에 가져와서 국제사회에 공론화할 수는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과연 한국이 2020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그때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한 것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한 관심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지금 모스탄 대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 쪽의 IP 어드레스로 확인되는 그런 접속이 있었고, 그것이 부정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은 툴시 게버드 국가정보국장이 발표한 부정선거 발표 내용에는 한국 얘기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요, 이 부정선거라는 것 자체가 워낙에 방대하기 때문에 어느 한두 군데에서 뭐 공격이 들어오고 끝나는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 선거에 부정선거를 하려고 하는 해킹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워낙에 자료가 방대합니다. 상당히 방대한 그런 접근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추려서 툴시 게버드가 발표를 할 때에 한국의 접속 이슈가 사실은 전체 이슈에 비해서 너무나 작았기 때문에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모스탄 대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인용했던 X 계정의 게시글이 있었죠. 그 게시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인용을 한 그 게시글에 보면은 5개 나라 이름이 나오는데 그중에 한국이 들어가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스탄 대사의 표현입니다. 이것도 딱 집어서 얘기해 주는 건데요. 이재명을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던 바로 그날, 만나기 바로 전에 그날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투소셜에 올렸던 이야기,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혁명이 일어나거나 숙청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부분, 그것은 이미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이 부정선거 이슈를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이다. 왜냐하면 부정선거를 통해서 국회를 장악하고 혁명을 일으켜서 자기네들끼리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쥐고 그것을 이용해서 숙청을 했다, 탄핵을 시켰다, 뭐 이렇게 지금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절차들을 다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온 것이다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모스탄 대사 혼자의 주장으로 지금 치부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긴 한데, 이것이 실제 미국 정가에서 전체적으로 공감대를 갖고 확산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고, 좀 더 많은 증거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이 또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외롭게 싸워온 외로운 늑대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분, 뭐 뉴트 깅리치도 그렇고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저희가 미국 내에서 이 지금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6.3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은 미국의 선거 안보하고도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또 부정선거가 벌어졌다라는 증거가 또 나오게 되고, 그 패턴이 또 중국에 의한 거라든가 뭐 어떤 패턴들이 발견이 되게 되면,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좀 더 자극적으로 그 결과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